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사회복무요원들이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모여 만든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해달라라는 취지인데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왜 노동조합을 설립했으며 소송까지 제기한 배경은 무엇인지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강은희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은희 변호사입니다. 이 사회복무요원 노조라는 것도 굉장히 좀 생경하기도 하고요. 근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요. 일단 사회복무요원이 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렸던 그랬다가 지금 이름이 바뀐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그 병역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네. 사실 2013년도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다가 2013년도 12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언제 설립된 겁니까? 올해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요. 네. 근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왜 노조를 설립했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떤 그 이유에서입니까? 사실은 이게 사회복무요원들이 되게 다양한 폭언 또는 갑질에 시달리는데, 현재 이분들을 근로자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일선 고용노동부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를 하면서 어떤 고충을 겪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군 내의 기관 또는 복무 기관을 통해서 시정도 어렵기 때문에 좀 본인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좀 조직적으로 그리고 함께 모여서 연대해서 좀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 복무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지금. 군 복무를 이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폭언이나 갑질은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사회복무원들이 겪는 갑질이나 괴롭힘은 굉장히 다양하고, 예. 어떤 유형의 갑질이나 괴롭힘이 들어오는지는 사실 노동조합으로도 꾸준히 들어오고,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로도 꾸준히 들어오는데, 예. 사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나 공공단체 또는 정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기관장이라든가 거기 직원이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무원이 가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문제 군에 입대하면은 이렇게 폭언하고 갑질이 있으면은 뭐라고 할까요? 일단 더 윗선에다가 제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군 내부에서 문제를 처리한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폭언이나 갑질을 당했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구제가 되는 건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은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관의 장에게는 고충을 토로할 수 있고 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예.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그런 고충을 토로하면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복무기관의 장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려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이 지정한 지도관에게 고충을 접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무기관 재지정도 가능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는 병역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 이게 직접적으로 괴롭힘 등이 사유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서 그 사회복무요원이 괴롭힘으로 고충을 호소하더라도 실제로 복무지 그러니까 복무기관이 재배치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반해서 사실 사회복무요원은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괴롭힘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징계 사유가 된다면 징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사회복지시설 직원이라면 또 민간 직원이
민간 기업의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시설 직원이라면 뭐 형법상의 범죄에 이르지 않는 이상 제재가 어렵고 그에 반해서 뭐 만약에 사회복무요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됐더라면 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었을 텐데 현 시점에서는 뭐 근로자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네. 그와 같은 보호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사회복무요원은 어찌 보면 복무기관에서는 일방적인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근로자는 아니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뭐 군 밖을 통해서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이 좀 사회복무요원들이 뭉쳐서 본인들의 근무 환경을 향상시키는 발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노조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 가입 원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현재는 15명이고 예. 사실 처음에 저희 사무실로 위원장님이 사건을 가져오셨을 때는 8명이었는데 그새 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이분들이 본인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좀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회복무요원의 위상이 굉장히 애매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게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사실은 노동청에서 이렇게 설립 신고를 반려를 하면 그 처분 사유를 제시를 하는데 보통 그때 제시했던 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져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공무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근데 공무원이랑 비슷하니까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이랑 비슷하니까 근로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사유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좀 한 줄짜리 사유라 저도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반려한 것인지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좀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편의적으로 사회복무원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단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공무원은 집단행동 못하니까 사회복무원은 집단행동 못하지 않느냐. 공무원에 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군인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일단 민간인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그렇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거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노동조합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헌법 제33조 그리고 그러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분들이 노동조합법 그리고 헌법에서 예정하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텐데 마찬가지로 헌법에서는 공무원 그리고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등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무원이 노동조합법이 의미하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할 테고 그리고 사회복무원이 헌법에서 그 단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공무원이나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현재 정확하게 사회복무요원이 그래서 근로자냐 무엇이냐에 대한 판결은 없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 봐야 좀 알 것 같지만 어쨌거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은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적이 있고 또 군인은 어쨌거나 현역에 복무하는 자들이라고 군인복무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회복무요원은 보충력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군인은 아닐 텐데 그렇다고 군인도 공무원도 아니라는 게 또 바로 근로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소송을 통해서 아마 이분들이 법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강은희 변호사께서는 소송을 대리하시는 입장이니까 한번 다퉈볼 만하다 이렇게 보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노조 설립 자격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럴 여지가 있다고 그냥 보기 때문에 아마 소송을 맡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대한민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이 청년 윤희용 측이 설립했을 당시에 진행했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당시 판결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청년 유니언의 경우에는 그 서울시가 구직자를 포함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그 당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받아주면 안 되는데 청년 유니언은 구직자의 가입을 받아줬고 서울시는 구직자는 근로자는 아니니까 구직자를 받아준 청년 유니언은 청년 유니언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네. 결국은 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이게 어떤 기업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게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구직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이고 그래서 구직자를 노동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어떤 의미에서 청년 유니온 소송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는 구직자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식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했고 이 소송도 우리가 보통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는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점을 확인해서 그 점을 주장하고 확인해서 결국은 인정이 된다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법원은 노동조합 설립 자격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원 노조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이제 사회복무원이 앞서 이제 노조를 설립해야 되는 이유 폭언과 갑질에 시달리는데 뭔가 구제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노조 설립 신고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회복무요원들의 어떤 복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할 여지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분들이 단체적으로 그리고 본인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이분들은 본인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노동조합법상의 여러 권리들을 보장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 얘기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목소리가 더 커진다는 점에서 이분들의 노동조합이 인정되면 사회복무요원들의 처우 개선에 많은 도움이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다만 반드시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가 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방법들도 많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회복무요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나 정부나 국방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의 처우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된다면 또 그런 방법으로도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노동조합이라는 건 이분들이 스스로 결성을 하고 이분들이 본인들의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고 본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단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나 외부를 통한 변화보다는 어쩌면 더 필요한 것에 필요한 변화를 더 잘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동안 이제 군에 입대한 이제 병사들에 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사실은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소요될지 저 한 번도 제대로 잘 예측해 본 적이 없긴 합니다만 다만 판결을 받기까지 적어도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사회복무요원 노조를 대리하는 강은희 변호사였습니다.